5월 27일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올랐습니다. 이틀째 강세를 보였던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과 IMF의 그리스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만이 0.18% 올랐습니다. 최근 녹색 산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인증 부담으로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종류가 워낙 많고 수수료나 검사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4대 정유사가 10년 넘게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통해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4,30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우리장 정리를 해보고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귀환했습니다. 10일 거래일 만에 현물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온 것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과연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정말 10일 거래일 만에 정말 반갑게 돌아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외국인은 하나금융지주를 여전히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바로 뛸 수도 있겠는데 삼성 SDI가 두 번째로 올려놨고 기관 역시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아주 오랜만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등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기관도 삼성 SDI 그리고 기아차 SK가스, GS 그리고 SKC 순서대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좀 보고했는데요. 어제 같은 그런 강세장에도 LG전자가 약세 흐름을 면치는 못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LG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LG생활건강, 또 호남석유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호남석유가 장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을 그래서 마이너스 좀 나오다가 워낙 장이 강하다 보니까 좀 상승세로 다시 돌아섰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은 포스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KB금융,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정리를 해보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을 먼저 살펴보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서울반도체, 멜파스, 인터플렉스, 에이블 CNC,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SFA, 셀트리온, 에이스디지텍, 성화이텍 다음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언급을 잠시 좀 해드린다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리고 기관이 장 초반은 매도했지만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1.8% 상승한 479.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50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A2 페이스 1라인이 가동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MOLED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에 탑 엔지니어링, SFA, 아바코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분사를 통한 합병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5.4% 상승, 강세를 또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미국은 장 후반 들어서 상승 반전을 했죠? 예. 일단은 GDP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조금 그와 반대로 실적이 또 호조가 되면서 거기에 기대감이 호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악재보다는 지금 현재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국제유가와 거리 등 주요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주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에 좀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GDP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그리스 추가 지원 불발 가능성 소식에 독일, 프랑스는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광업 관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조금 기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재정 위기가 커지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IMF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하향 영향으로 자동차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소식을 좀 언급을 추가적으로 해드린다면 국제통화기금이 내달로 예정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의장이 밝혔습니다. EU와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대가로 경제개혁과 자산 매각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IMF는 12개월 내 리파이낸싱 보증이 있을 때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가 이런 조건을 맞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판단이라고 합니다. 현재 EU와 유럽중앙은행 IMF가 그리스의 재정 능력을 파악해보면 6월 29일 1,100억 유로 구제금융 중에서 12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장 134억 유로에 달하는 결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미국 증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약세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GDP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장 초반 좀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 지표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글로벌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성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조금 약보합권에서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지표 부진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석업체인 티파니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하게 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데이터 관리 회사인 네뎀도 8%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조금 상승폭을 축소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발표된 지표하고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GDP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분기 GDP 그 수정치가 1.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치인 1.8%에서 변동이 없는 모습이고요. 예상치인 2.2%보다 하위한 수준이면서 조금 최근에 계속해서 성장세가 조금 꺾이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한 소비 지출이 이전보다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란 분석이고요. 1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 수정치는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비치인 2.7% 그리고 예상치인 2.8%를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자동차와 전력에 대한 소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임금이 줄면서 소비도 향상되지 못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에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는 부진했지만 2분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공개되고 있는 일부 지표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분기 이후에 성장률이 가파른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조금 어둡게 하고 있다는 또 반대의 또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최종적으로 GDP도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지표가 이후에도 계속 개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2위 일단 다음은 실적에 관한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 2위 조금 전에
마감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2위 보석업체인 티파니 같은 경우에 1분기 순이익이 8,110만 달러 그리고 주당 63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67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53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그 6,440만 달러 그리고 주당 50센트에 비해서도 상당히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7억 6,1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예상치는 7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7억 26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올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주당 3.45에서 3.5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면서 예상치인 주당 3.31달러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실적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조금은 지표의 부진에 대한 부분을 좀 되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저녁 미국 증시에서도 조금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와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가 크게 빠지고 크게 반등하는 데 비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크게 또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일본 시장이랄지 이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반면에 이 중국 시장도 오전장에는 좀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 좀 내림세로 6거래일째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긴축 우려감들도 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제약주와 소매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좀 크게 끌어내렸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공상은행과 그 중국은행 등은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연주 석탄 채굴과 중국 유한 알루미늄이라는 그 주식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과연 이 시장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뭔가를 좀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어떤 유로존의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어떤 채권 부분들도 중국이 이제 나서서 살까 말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지금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그에 비해서 좀 약세 흐름 나타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조만간 더 큰 영향을 점차적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 좀 잠깐 보면은요. 일본 시장은 1.48% 오른 9,5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일 이후에 1일 봤을 때는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원유와 구리 등 그 상품 가격 상승에 일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주가의 오름세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2위 정유업체인 석유 자원 개발이 4.9%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들 뭐 카메라로 잘 아시는 캐논이 5.8%로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혼다, 닛산 등 그 자동차 빅3도 일단은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어제의 56포인트 상승, 과연 이제 55포인트 밀렸다가 56포인트 상승했다가 이 56포인트의 오름세가요, 우리가 28개월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어마어마하게 그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드렸었지만, 사실 122동 평균선 정도를 좀 올려놓는 정도로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62동 평균선까지도 돌파를 하는 그러한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11일 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크게 이끌어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기관의 매수세까지도 가담이 되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1,300억 이상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선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현대차랄지 일단은 그 차화정이라 그러죠. 차화정의 기존 주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주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나왔는데, 어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졌고, 미국의 점유율이랄지 또 기아차에 대한 뭐 신용등급 상향 뭐 이런 호재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데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과징금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4천억이 넘는 그런 과징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전에 한 번씩 주가가 그 약세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이유들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거의 한 6천억에서 1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오히려 4천억 정도로 오히려 작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불안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반등의 강세를 좀 보여줬던 것이 좀 특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들이 일단은 일본의 어떤 2020년까지 그 20% 정도의 어떤 전력적인 부분들을 그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총리의 일단 얘기에 의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제 이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역시 삼성 SDI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뭐 아몰레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제일모직이 신고가를 내면서 행진하는 것이 IT 관련된 부분들과 이제 그런 쪽에서 이 상승세를 같이 나오는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같이 맥락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전히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모직과 코롱인더가 여전히 신고가를 행진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세장이요, 이제 완전히 꺾인다 그러면 이런 신고가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은 조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도 하루 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뭐 특징적으로 보자면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티모가 11% 급등을 했고요. 나우콤 문용식 대표가 민주당에 영입되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원익 역시 지주사 요건 충족의 상한가, 그리고 한 EU FT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웰크론과 세움메디칼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정리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8시 15분이고요.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리포트들, 투자 전략을 짜놓고 있는지 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주요 이평선을 회복하는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5월 초부터 시작된 조정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은 하지만 현 시장 상황은 대외 변수 감안시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긍정적인 시장을 전망했는데요. 코스피 2050선 이하를 매수 영역으로 제한하면서 단기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2120에서 214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프로그램 매도 단절 이후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전 저점 하회 이후 차익은 여력이 소진돼 차익 거래로 의심되는 비차익 거래도 추가 출회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대차용 환 매수를 위한 개별 종목 매수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2005년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규 편입 종목들은 실제 정기 변경 직전인 6월 초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6월 10일 정기 변경일에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SKCNC, 한전기술,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대한생명, 나겐락, 진로 등을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일 급등은 지수 바닥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주식 비중을 확대해보자고 권고했습니다. 수급 여건상 기존 주도 종목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악재 해결 과정에서 지수 변동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끄럼은 충분히 탄 것인가 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정말로 지수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전일 코스피는 그 운송장비 및 화학업종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원하게 2.75% 급등하며 20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1월 말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 중에서 반가운 것은 외국인 매도가 일단 진정된 것입니다.
최근 3일째 비차익 프로그램 물량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 우려했던 인덱스 관련 외국인 매도 물량 출회가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현물 시장에서 2,900억을 순매수했다는 점에서 청산 물량은 소진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SI나 이격도 등 각종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음을 알리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 이하로 내려간 상황도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외부 요인들을 점검해보면 유럽 문제의 경우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기 채무가 몰려 있었던 5월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식 없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6월과 7월은 상대적으로 위험 국가들이 채무의 만기 관련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민감도는 기존에 비해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주 후반 미국은 고용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밤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컨센서스에 비해 낮게 형성되며 부담을 주었지만 실업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8.9%로 소폭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고용시장으로부터 꾸준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상황은 각종 기술적 지표들과 밸류에이션 수준이 충분히 싸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슈들에 대한 민감도가 경감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메리트를 더욱 부각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일 중국의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흥국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재차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악재들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불확실성이나 유럽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지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가격 수준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지대를 형성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일 출현한 반등이 지속될 경우 20일 이동평균석, 즉 2130포인트를 1차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반등 초기 국면에서는 기존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속도가 빨랐다는 점에서 증권, 운수장비, 화학, 기계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명쾌한 정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그동안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까지 매수하면서 시장에는 큰 힘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유럽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원동력이 됐던 업종이 바로 화학업종과 자동차 업종 등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렸던 이들 업종 쪽으로는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오늘장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도영 대표와 진용준 대표와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 그리고 다음 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시간인데요. 김성현 대표님, 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만한 사항 중에서 어제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그런데 사실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 목숨 걸고 지킨 2035포인트. 정확히 찍고 반등을 줬어요. 그러게요. 예. 저 장중에 사실 2035포인트를 깨길래 우리 정태근 전문가 이 잘생긴 분 어떻게 하나 걱정됐는데 역시나 역시 작두 타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딱 35포인트를 어떻게든 또 끌어올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강한 반등을 일단은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어제 그런 보여드렸었던 자료를 봤을 때, 확인했을 때, 일단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이후에 통계적으로 바닥이 잡히는 시점이 굉장히 거의 다 왔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신용잔고가 서서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도 확인해봤더니 또 신용잔고가 조금씩 더 줄어드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 거래의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음봉들을 다 올려놓고 또한 이 122동평균선, 62동평균선을 한 번에 뚫어냈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이 보였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줄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불투명하다라는 좀 그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고용이랄지 주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그 개선되는 부분들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던 뭐 GDP 수정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이 자기네 나라의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선을 좀 유럽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좀 뒤흔드는 부분이 아닌가라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좀 나서서 돕겠다라고 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좀 중국 같은 부분들도 지금 주가 흐름 상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대외적인 변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큰 개선세가 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제랄지 또 글로벌 유동성 축소 이런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투신 쪽에서 사실 이제 어제 그런 찌라시가 또 한번 돌았었죠. 그래서 투신 쪽에 이제 뭐 자문사 쪽 이쪽에서 어떤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손절하는 그런 라인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왜 저런 식으로 매매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엉터리로 쪽에서 그쵸? 자문사 쪽으로 이제 좀 돈을 넣어놓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뭔가가 좀 설레발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손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급하게 또 어제 좀 급하게 좀 끌어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히려 조금은 조심할 부분들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의 반등은 일단은 기술적 좀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좀 큰 변화가 생겼던 것이 업종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매수세로 상당히 돌아서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운수 장비 쪽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운수 장비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 크게 끌어냈고요. 화학에 대해서 계속 매도를 보였었는데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장이 되돌릴 때, 그러니까 밀 때도 차화정, 올릴 때도 차화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의미 있게 보자면 IT 쪽의 부분,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IT 쪽도 다 볼 것이 아니라 압축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이닉스와 제일모직, 삼성 SDI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이 정도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상 일단은 제가 다른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 상황만 잠깐만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장 자체가 돌아서려면 선제적인 조건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연속적인 상승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속적인 상승세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아주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아직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돌려놓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물 차트를 볼 때는 살짝 돌려놨어요. 뭐 30분봉 같은 차트를 보면 살짝 올려놓는 부분이 보였지만 그 부분이 오늘 확실하게 올려놓고 그분 지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면은 사실 그 음봉 나오는 날, 양봉 나오는 날 같은 그날의 거래가 양봉은 나오는 날, 요런 날에 그 거래가 음봉 나오는 날, 요런 날 거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또 양봉 날도 보면 거래가 적고요. 음봉 나온 날이 거래가 크고 또 양봉 나온 날 거래가 적고 음봉 나온 날 크고 이런 식의 지금 부분이 있고 어제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음봉보다 양봉의 거래가 일단은 적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아서지는 않은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의 반등은 좀 의미를 부여하기 쉽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 지수가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선 그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일단 압축시켜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랄지 만도랄지 이렇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고요. 또한 이제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정유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량주 쪽으로, 그리고 IT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제일모직, 삼성 SDI 정도로만 보는 식으로 나는 압축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것을 염두에 두셔서 현금 비중은 앞으로 40% 정도는 아직 남겨놓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포인트를 일단 지켜줘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시장 네. 분석하시느라고 그러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번 주 그 말 실수해가지고요. 제가 말 실수해가지고 2030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조금 목숨 건 이런 좀 말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반등이 나왔지만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2,900억 그리고 기관주에 1,3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조선증권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라기보다는요. 일단 기술적 반등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되고 최근에 조선증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시장과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새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2,100포인트 위에서 조금 올려주면서 마감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뭐 56포인트 정도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는 조금 주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2,100포인트와 2,120포인트 사이에서 조금 도치형을 만들면서 마감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140포인트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낙폭 과대업종에서 매수 준비를 하라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오늘 쪽에서 뭐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2,140포인트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땐 다음 주 화요일 정도 건 되면은 한 2,140포인트에 접근하지 않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이렇게 낙폭 과대업종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05년, 그리고 2007년 같은 경우, 2007년은 뭐 예외가 되겠지만은 2005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IT, 자동차, 금융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닌 미국 모멘텀이 작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IT, 자동차, 금융은 요 세 업종이 강세를 이끌어줘야 시장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주말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지수대만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기업은행, 그리고 모두투어, SM, 동양기전, 멜파스, LG생명과학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괜찮고요. 그리고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M 같은 경우 조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됐었지만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투신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반등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양기전하고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멜파스는 박스권 하단이 4만원에서 공교롭게도 지지력을 보이면서 전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투신의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요까지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김성남 대표님 그간 시장이 부진하면서 종목 안 주셨었는데 오늘은 두 종목이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짧게 포인트만 짚어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포인트만 그 차트 상황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요 차트 바로 보여주시면요.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게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락이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죠. 하락 N자 상승을 이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치를 이제 갔을 때 이런 부분만큼 하락한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왔던 부분이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반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수가를 31,0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다시 한번 재차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3,000원, 2차는 3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9,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한세 예스24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그 온라인 서점 예스24 그리고 의류 수출 기업인 한세실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최근에 그 대표이사 단독 경영 체제로 일단은 변경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부각된 부분들도 있고 또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대선주 관련된 부분으로 갑자기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주가 흐름을 이제 요 부분은 조금만 조심을 하십시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는요 강세장이 나와버리면 주가 흐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를 시작했을 때는 접근하지 안 합니다. 접근 안 하고요. 반대로 한 3% 정도 갭이 떠가지고 시작할 때도 역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어제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견조하게 좀 며칠째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는 1차 4,500원, 2차는 4,700원, 손절가는 칼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4,1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그 관심 종목 그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모두 투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모두 투어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 여행 상품을 도매업을 시작한 국내 여행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회사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성수기 시즌 그리고 환율 강세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성수기 시즌에 대한 그런 선반영은 아직 안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 제가 보기에는 6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기성이 좀 강한 투신 쪽에서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기금 쪽에서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N자형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수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37,500원에서 37,800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37,500원에서 38,000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그 아래쪽인 36,500원 정도 36,500원 정도 한 21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21선 단기 이평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에 있는 36,500원의 손절가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6월 중순까지 한 42,000원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약 체결수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42,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그 만도 같은 경우에 61선을 지지하면서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도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61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동양기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코스피가 2,100까지 올라와서 장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지수는 한 4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 주셔야죠. 네, 어제 그 마음을 가다듬고 시장에 귀 기울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변화가 좀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그 변화가 일단 생겼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 방송에 그 김성년 대표님과 나온 날짜가 3월 14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닥 900%를 한번 이탈하면서 바닥을 잡는 날이었는데 저희 방송 보세요. 저희 방송 맹신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 방송 참고하면은 적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말 대비해서 쉬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